금과 은은 왜 오르느냐?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 금과 은값이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오를까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코너를 만든 이유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금과 은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하물며 정치 얘기까지 소탈하게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고객들이 저한테 금하고 은을 사면서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은 좀 생각 없이 그냥 친구 권유로 누가 사니까, 금값이 오르니까, TV에서 뭐 연일 금값, 은값 폭등, 이런 생각으로 와서 저 금 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너무 고맙죠. 고마워요. 그런데 조금 공부 좀 하셔가지고 왜 금과 은이 오르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은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은, 자, 금, 은은 왜 지금 오르느냐? 요즘 그전에 비해서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라면은 요즘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이렇게 가던 은이 지금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금과 은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듯이 올라가는 걸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오를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좀 이렇게 서적도 보고, 뭐 유튜브 요즘에 많잖아요, 정보. 그런 것도 보고 자기 가치관을 확립을 한 다음에 금과 은을 사고, 때로는 금과 은을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장사꾼이어서 아시잖아요, 우성씨. 우리가 이제 같이 장사를 하면서 그냥 단지 장사꾼으로서의 머물지 말자. 이제는 우리도 공부를 해서, 그쵸.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은 적기입니다. 요 정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금이 오르는지, 왜 은이 오르고, 왜 지금 사야 되고 지금 팔아야 되는지를 자꾸 자기한테 되물으면서 왜?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성씨 그거 알아요?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했다는 거 알죠? 네, 뭐 경제 위기가 와서 돈을 찍어낸다고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한 3가지 정도의 금과 은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양적 완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갖다가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자,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금하고 은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하고 은하고만 오를까요? 아니에요.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양배추 값도 올라가고, 감자 값도 올라가고, 사과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용품들, 쌀도 오르고, 그 중에 금하고 은이 유독 더 오르는 거예요. 왜?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화폐를 많이 찍어갖고 양적 완화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쵸? 자,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화폐, 돈, 가치 하락.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으로 사야겠네요. 그렇지, 그거예요. 아주 쉬워요. 물가가 오른다, 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화폐를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죠. 그럼 이 화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사야죠. 그쵸. 그 중에 뭘 사야 돼요? 금은? 그렇죠. 왜? 자, 금하고 은은 경제 공황, 인플레이션, 경제가 어렵고, 특히 전쟁, 기아, 팬데믹, 이런 사회나 세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았을 때 인플레이션인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적 완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금과 은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자, 모든 기축통화의 원조는 달러죠. 미국이 그만큼 경찰 국가로서의 모든 전 세계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미국의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미국에서 1900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달러를 발행한 양이 한 1조 달러 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달러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리먼 금융사태 때, 그때 달러를 많이 찍어냈어요. 그때가 얼마만큼 찍어냈냐면 그 팬데믹 이전까지 거의 4조 달러를 찍어낸 거죠. 4조 달러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냥. 그런데 이 팬데믹 불과 2년 만에 9조 달러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뭐 얼마를 발행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지우자고요. 의미 없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무슨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쉽게 생각하자고요. 자, 10년 동안 발행할 달러를 2년에 다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옛날에는 금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잘 봐봐요. 10년 동안 발행할 달러를 2년 동안 발행한 거예요. 그것도 훨씬 더 많이. 금과 은이 오르는 그 가격이 10년 동안 오를 가격이 단 2년 만에 오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과 은이 급격히 오르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발행한 달러를 단 2년 동안 훨씬 더 많이 발행했으니까. 급격히 오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과 은이 이렇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이 간격이 오르는 간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과 은이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 간단히 얘기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해. 그것도 10년에 발행할 달러를 단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찍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팬데믹 때 막 국민들한테 막 돈을 줬어요. 힘드니까. 왜? 직장도 못 다니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 이거 쓰세요. 우리 좋았죠. 공짜로 돈 받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팬데믹은 전 세계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나라에서 많이 줬잖아요. 자, 나라에서 돈을 그냥 공짜로 줬어요. 자, 쓰세요. 근데 나라가 과연 그렇게 선심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돼요. 회수하는 방법. 나라에서 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를 인상해서 자, 당신들이 꿔간 대출금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들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자, 이게 물가 상승과 어우러져서 부자인 사람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은 더 돈을 벌겠죠. 근데 중산층하고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그렇죠. 대출이 많은 사람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음모론자들 있죠. 음모론자들의 말은 50% 이상이 맞다. 이 얘기 절대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제 생각은 이래입니다. 그래서 그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상위 1%의 금융권에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팬데믹, 이런 여러 가지 공황, 전쟁, 이런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공부하지 않고 착한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공부한 만큼 부를 축적해야 됩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금과 은은 왜 오르느냐? 양적 완화, 통화량 증가,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너무 많이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중산층의 몰락, 이런 걸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만 간단히 기억하시면 왜 금과 은이 오르는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